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거 2강이죠. 반성과 다짐 중에서 질문 못 받았던 내용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27페이지 52번 질문이 나왔어요. 52번. 52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에서 폈어요. 자, 갑시다. 52번 질문이 뭐냐? 거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가하고 나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뭘 물어보는 거죠? 표현상의 특징이죠. 이거는 그대로 내용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표현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다 읽지 말고 밑줄 친 부분만 갖고 풀라고 했습니다. 1번에서는 여기 시간의 흐름, 2번에서는 서리적 표현, 3번에서는 연쇄적 문장 구조, 4번에서는 대조적 이미지,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의 활용,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1번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은 구체적 시간차, 1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시간이 언급돼야 된다고 했죠. 구체적 언급 시간이 된 거는 가밖에 없어요. 가에서 보면 어디에 구체적 시간이 나타나 있냐면 지금, 그 다음에 청고 후 뒤에,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어디 나와 있지? 까마득한 날, 이런 것들이 구체적 시간과 관련됐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서리법인데, 서리법은 거의 대부분의 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의문을 취하는 게 서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서리법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면 어디에 서리법이 있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는 거는 들리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의문용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나와 있지? 서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여던길 내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서리적 표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서리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지.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고, 연쇄적 문장은 여기 나와 있어요. 봐봐요. 고인이 날 못 빼고 고인이 날 못 빼더라도 여던길 앞에 있고 여던길 앞에 있으니까 아니 가고 어떻게 하리. 요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연쇄법이 나타난 건 나에 나타나 있고요. 대조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건 어디 나와 있지? 그지? 여기 보면 가에 보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눈, 부정적 시어, 매어향기는 긍정적 시어. 이 두 가지가 서로 뭐다? 대조적 이미지다. 그래서 얘는 가만 있고요. 하나만 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는 두 개 이상의 감각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에는 뭐밖에 없어요? 시각밖에 없죠. 시각밖에. 그래서 답이 5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2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푼지 알겠죠? 자, 그 다음 T페이지 갑시다. 54번 질문 나왔네요. 자, 54번은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54번 질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속죄학 모티프야. 속죄라는 건 죄를 반성한다, 이런 뜻인데, 이 죄를 반성하는 건 결국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기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에서 자기 희생이 나타난 부분이 어디냐,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죠. 가시에서는 자기 희생이 어디 나타난다고 했어? 내 여기 가난한 나의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내 목숨을 뭐 하겠다? 바치겠다. 근데 겸손하게 표현해놨죠. 가난한, 보잘것없지만 그거라도 나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54번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쓰면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시겠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57번 질문 났습니다. 57번. 자, 57번은 A와 보기에 나타난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냐면 자연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 부분에서는, 자, 정리할게요. A에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C를 보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청산, 자연의 모습이야. 청산. 그 다음에 B에는 뭐가 있어? 유수지, 유수. 얘네들은 어떤 모습이야? 변함 없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나는 이거를 뭐 하겠다? 본받겠다. 그래서 나도 뭐 하겠다? 만고상청하겠다. 지금 질문이 그 아래 것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 58번에 만고상청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뭐를 본받게? 변함없음인데, 변함없음인데 유교적 수양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음이 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본받음이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뭐가 되겠어요? 깨달음의 대상이 된다. 요시 볼게요. 칠곡은 어디매요? 풍암. 암은 바위야. 바위의 계절이 언제냐? 가을이 들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청상. 가을이 되니까 서리가 껴있지만 10개 치니 금수. 요게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비단으로 뭐를 놓았다? 수를 놓았다라는 뜻으로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57번까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질문 나오는 게 62번 가겠습니다. 62번. 그거 여러분들 몇 페이지지? 32페이지. 자, 62번은 뭐 물어보는 거냐? 이 문제도 잘 봐야 돼요. 이 문제 62번의 포커스는 지금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나시에 사용된 지금 뭐냐? 제목이 대장간 유혹인데 자,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포커스가 어디 나와 있냐면 왜 나온 거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들어가 됐다. 자, 유혹의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제. 자, 그러면 그냥 유혹이 아니라 무슨 유혹이지? 오케이. 대장간 유혹이라고 했죠. 그럼 이 대장간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현재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직 감기가 다 안 나가지고 죄송해요. 자, 대장간은 긍정적 공간으로서 긍정적인 곳이 나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장간과 상반되는 게 현재의 현재. 현재의 삶을 뭘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3번에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하고 싶은 갈망. 갈망은 다른 말 고치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오케이. 3번. 갑시다. 6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3번 문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선생님 지금 아직 감기가 안 나가지고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맑고 깨끗한 목소리를 전해주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3번 보면은 역시나 똑같습니다. 문제가 공통점을 물어봤단 말이지. 공통점은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내용의 공통점인지 형식상의 공통점인지. 이거는 선택지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대립적 시어, 상징적 이미지, 시간 순서, 평이한 일상, 화자에 처한 상황, 감각적. 선생님이 감각적인 뭐라고 했어? 심상. 다른 말로 고치면 이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대립적인 시어는 있느냐 없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시에서 대립적 시어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볼까? 가에서는 밤, 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나시에서도 역시나 밤이나 점은 이렇게 들길, 그 다음에 푸른 별 이런 식으로 대립적 시어가 나타나 있죠. 상징적 이미지 시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네. 시간과 관련된 것들. 자 우선은 가시 봐봐. 가시에서 넘어가 봅니다. 선생님 시간과 관련된 시어가 나와 있으려면 시 안에서 시간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가시에는 시간과 관련된 시어가 뭐가 있습니까? 빨리 보세요. 두두두두두두. 오케이. 뭐가 나와 있지? 오늘 밤이라고 나와 있지. 괴로워했다 이건 과거형이 되는 거니까 시간에 해당되는 건 가는 있죠. 하지만 나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평이한 일상적 어휘를 사용했다 이런 거는 절대 답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이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면 되고 처한 상황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5번에 보면 여기 있죠. 나시에서는 점은 들길, 어둠이라는 색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시에서는 여기 봐봐. 오늘 밤이 현실인데 오늘 밤 어떻게?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감각적 이미지 나타나 있습니다. 63번 넘어가고요. 66번은 초등학생용 문제인데 함축적 이미지를 물어보는 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요때 하늘은 나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야.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성찰의 대상.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반성에 해당되는 게 나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관찰하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나. 자, 이 시에서 하늘은 비교 대상이야.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절대적 존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66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질문 나오는 게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71번 문제. 71번 문제. 아, 요거 사실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어를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이래? 시어 찾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의인화 대상이죠. 자, 가치관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을 위한 뭐라고 했어? 배려와 희생이 되겠죠. 그 희생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슬픔이 답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된다. 71번 어때요? 좀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질문 나오는 게 몇 번이냐? 77번 문제 가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속 목소리가 이렇게 좀 갈갈해져가지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자, 77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좀 어렵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가의 다양한 해석들이라고 했습니다. 가가 지금 어디 나왔냐면 사슴이 짐대 올라 해금여건을 듣노라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기 조건을 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높은 장대에 올라가 해금을 연주한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분장한 사람이 연주를 듣는다.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 공통점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현재의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고통. 그 고통이라는 건 어떠한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롯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이나 일정한 위안을 얻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걸 벗어나는 거. 즉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단절감. 뭐와 관련돼? 고통이란 단어와 바꿀 수 있지. 외로움은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좋아, 고뇌. 고뇌가 다른 말고 치면 고통. 현재의 절박한 처지. 같은 말이야. 답이 아니고 몇 번이야? 3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78번은 청산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까 살얼이 났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화자가 청산 밖에 있다고 한다면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일종의 뭐야? 소망이지. 해석하면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이런 쪽을 해석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청산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가던세라는 건 바로 뭐냐면 현재의 공간이 청산이니까 청산이라는 삶 자체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지?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간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78번은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9번 문제 한번 볼게요. 79번 문제는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어부가와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수능형 문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능형 문제라고 해. 수능형이라는 건 그냥 작품만 해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어떠한 상황 속에나 어떠한 다른 요건 속에 놓고 해석하기를 바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글의 작가가 그죠? 작가가 나에 나와 있는 작품을 쓰기 전이야. 그럼 얘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렇죠, 그렇죠. 일단 정리하면은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벼슬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나의 시에서는 지금 어디 있냐면 어촌에 산다고 했지. 왜냐하면 어부가가 어촌에 사는 사대부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벼슬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치? 벼슬을 그만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보면은 어머니의 충고에서 어주가 바로 뭐냐면 어부 생활인데 어머니가 어부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 없었어? 그죠? 없었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건 다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 보면 제세현이라고 하는데 제세현은 나라를 구할 인재야. 과거에는 내가 정치를 할 때는 그게 누구라고 생각한 거냐면 나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현재 나는 벼슬을 안 하고 어촌에 있으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 하겠다. 그렇지. 자연에서 살면서 내 삶에 자연 친화적인 것들을 살아가겠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이런 맥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41페이지에서 81번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의 현실의 대응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렇게 나와있지. 요거 남몰래 쓴다. 요게 태도예요.
태도. 그러면 포기했다 안 했다? 그지? 포기하지 않고 뭘 갖고 있어요? 간절함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노력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이 시에서 찾아야 돼.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 공부했다시피 이육사의 광야에 보면은 내가 조국 광복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걸 뭐를 통해서 드러냈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어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이게 어떤 희생을 한 희생적 태도인데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번도 이런 것도 일종의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수능형 문제라고 했어. 그냥 시만 놓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시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단 말이죠. 자, 뭐냐? 뒷골목이라는 시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 나와있죠. 자, 어둡고 무언가 감추어진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에서는 그럼 이건 영어로 이해하면 but이야. but. 보편적으로 뒷골목은 그렇지만 이 시의 뒷골목은 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걸 시에서 찾아야 돼. 뒷골목이라는 공간은 어떤 곳이냐? 자, 거기 보면 되겠죠. 앞에 시를 보면은 신새벽 뒷골목이라고 해놨죠. 그 앞에 시작이잖아. A 파트에. 뒷골목은 어떤 곳이냐? 네 이름을 뭐 하는 곳이야? 남몰래 쓰는 곳이 뒷골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떳떳한 민주주의를 외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당시에 암울한 시대상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문제에서 니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시 니은을 보면 봐봐.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길고 긴 비명 소리, 신음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 소리의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소리는 심상이지. 심상은 다른 말로 고치면 이미지야. 자,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했냐? 또 나왔네, 이거. 들어가라. 그렇죠. 자, 소리의 반복, 심상, 동일한 어떠한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서 당시에 억압받는 세상에 대한 뭘 이야기하는가? 고통, 아이고, 고통이죠, 고통. 이 고통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니까. 고통, 당시의 고통스러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쓰는 게 45번 문제의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85번. 86번의 청자는 뭐야? 자, 청자는 부르고 있는 대상이 청자가 되겠죠? 청자는 누구지? 그지? 민주주의가 되겠죠. 이게 86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44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좀 새롭죠? 선생님 이제 질문 나오면 보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책을 그대로 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해주는 이런 수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올리면 실시간으로 데이팅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88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내신과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시에 나타난 상황과 태도를 찾아야 되는데 상황은 어디 나와 있지? 여기. 점은 들길.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태도는 푸른 별을 바라보자. 긍정적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은 현재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어떤 태도를 보인다? 비관하거나 이러지 않고 새로운 희망적 태도를 갖고 있는 시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이 여러분들 몇 번 나왔어요? 이거 잘 봐둬야 돼. 4번에 보면은 여기 지금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라는 시가 있어요. 가난이 나를 둘러싼 현실이라고 볼 수 있지. 그걸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는 가난하지만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눈부신 뭐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 여름상 같은 요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에 슬퍼하고 힘들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긍정적 인식을 갖고 살아라 라는 태도가 4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나오는 것들을 쭉 답변을 드렸는데 요걸 좀 더 확인하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가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좀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국어 부분이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긍정적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